벙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벙커는 무장공비가 들어오고 숨는 곳이지 수사관이 법률에서 발부된 영장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숨는 곳이 아닙니다. 경찰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합니다. 어디 숨은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검찰에 대한 우려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국수부는 브리핑을 통해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며 윤석열의 2차 체포 영장 집행되는 이를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체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소재 파악입니다. 윤 대통령 소재 파악 완료. 이게 뭡니까? 공간에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니 위치 조회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설마 공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겁니까? 관련해서 두창이도 바짝 졸은 충격적 물증이 하나 떴습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가 촬영한 이 방탄 차량의 비밀이 풀릴 것 같습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예전에 그 1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본관까지의 빵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즉 외부 테러로부터 대통령이 경호가 다 무너졌을 때 피신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관전은 아마 그 급하게 짓는다고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국방장관 공간하고 합참의장 공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경호가 뚫리면은 그때 우리 조 기자님이 저한테 어디로 도망갑니까? 한 군데는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꾸 묻길래 제가 이야기 안 하다가 벙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벙커는 무장공비가 들어오고 아주 테러범이 들어왔을 때 숨는 곳이지 수사관이 법률에서 발부된 영장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숨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잠깐만요. 제발 그 쪽팔리는 짓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외신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지도상에서 파악해 보니까 한남동 관저하고 합참의장 공간하고 또 다른 공간도 있더라고요. 근처에 그 공간이 많던데 또 하나가 그 연합사령 부사령관 공간이던가 있어요. 그 군인들을 위한 공간들이 있던데. 그렇죠. 그런 데는 벙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모르는데 합참의장 공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하고 거기는 왜냐하면 유사시에 군을 갖다가 지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테러를 당하거나 잡혀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저 지휘자가 잡혀버리면 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벙커 시설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참 보안 상황이라서 좀 그렇긴 그런데 한 48시간 정도는 안에 뭐 산소부터 전기 뭐 비상식량까지 아무 관계가 없고요. 48시간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은 문을 못 엽니다.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지휘 통제실에서 당일날 부여된 암호 코드를 넣어가지고 문을 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력으로는 뚫을 수 없는. 그렇죠. 안에서 안 열어주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열려면 그러니까 벙커겠지. 예, 지휘 통제실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부여된 암호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시간 정도는 안 나온다. 그 이상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긴. 그런데 공장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 수리남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인데 지금 이미 남미의 마약 사범이 하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네, 원재윤 PD의 특종 영상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나라 국격을 이렇게까지 추락시키려 하는지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수처는 이번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체포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만약에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한다라는 거를 경찰 쪽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주말 동안에 나온 얘기 중에도 그걸 합의를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합의를 깼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이제 경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떤 그런 결단을 내려서 행위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결단력이나 혹은 뭐 그만큼의 어떤 배짱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나면 뭐 정상 기자 지적해 준 것처럼 금요일 오전에 사실상 상황이 종료가 됐었기 때문에 그럼 고민을 해서, 그리고 공조본을 꾸려서 같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협조회의를 열든 뭘 하든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말 내내 하는 일이라고는 최상목 부총리한테 그 공문 보내가지고 경호처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하세요. 뭐 공문 2차례인지 뭐 이렇게 보내고 아무 답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경찰에서 그냥 잡아올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주말 동안에도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아마 이제 경찰 협조를 받아서 특공대든 뭐든 좀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일요일 밤이나
혹은 월요일 오전 중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소위 이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돌았었던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늘 오전 6시까지 한남동 앞에 모여달라. 이제 뭐 공수처가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았고,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그래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쓱 흘려보내고 공문 하나 경찰에다 딱 보내가지고 뭐 당신네가 집행하면 우리가 조사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행태를 보이니까 기자들도 열이 받는 거죠. 지금 주말 내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짓이냐. 네,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개를 빵에 넣어서 저 내란 공범들을 진압해야 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느낌이 좀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한 검찰이 그 이후 윤석열 측이 반박을 하면 즉각 자료를 풀며 대응을 합니다. 솔직히 화가 날 정도로 대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공수처가 하는 것을 보면 이건 검찰이 이 상황까지도 결국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포석이었습니다. 즉 검찰의 수익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답답한 수사를 했으며 심지어 최혜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같은 중요 수사를 1년 넘게 뭉개면서 국힘의 특검 방어 명분만 만들어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윤석열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와 대비되는 검찰의 실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기에 검찰은 자신있게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며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검찰은 김용현, 이진우, 곽종근을 구속 기소했고 윤석열의 발포 명령, 이재명, 우원식 체포 단톡방, 비상 입법기구 구상 등 빼도 박도 못할 내란 증거를 공개하며 헌재에서 기각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결국 향후 검찰은 공수처가 놓친 윤석열 수사를 송치받아 보란듯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며 생명을 연장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빨리 출범시키기 위한 압박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상목을 더 압박해야 합니다. 최상목은 공범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최상목은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A4 용지에 적힌 지시사항을 받아들고 11시 30분 F4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 딱 1시간 만에 금융계 결정권자들을 소집한 거죠. 만약 지 말대로 공개적 반대를 했다면 이런 회의 자료를 낼 수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 주에는 최상목이 더는 나대지 않도록 참교육을 해줄 카드를 고민해 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